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월 경기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대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3월에서 4월 중에 3차례에 걸쳐서 약 6조 원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이런 모습들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미국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심각했어요.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번 5월 경기 지표를 보면은 일본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내수가 다 같이 위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수출도 둔화가 되었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4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좀 둔화가 되었지만 수출이 증가가 되었어요. 수출 확대가 되었다라는 게 여기서는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실질적인 GDP 수출의 둔화가 일어났지만 소비와 투자 등의 내수가 증가세로 전환을 하고 있대요. 안 좋은 부분이 이제 수출이 둔화가 되었지만 소비,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었고, 그게 전기비 대비해서 1.6%가 증가가 되었고, 전년도 동기에서는 1.8%가 증가가 되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테이퍼링,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강세를 보였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신이라 이런 거를 보면은 유럽의 경계에 대한 활성, 그리고 일본에 대한 엔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발적인 상승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뭐 지금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에 따른 반대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약세 전환이다. GD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1분기 때 이렇게 갑자기 높아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보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도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본이 지금 2.8에서 GDP가 마이너스 1.3으로 내려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부분 때문에 소비라던가 투자라던가 수출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지금 위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여파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실업률 부분입니다. 실업률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크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산업별 고용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또 가장 크게 두각이 되는 것이 바로 건설업 부분입니다. 건설업이 물론 여러 전문가님들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스승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단기간 내에 취업자들을 많이 생성을 할 수가 있고,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또 소비가 일어나고,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산업이 건설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4.7%에서 7.3%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제조업도 1.2에서 2.5%까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2014년도 8월 이후로 최고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저번 같은 경우에는 3월 같은 경우에는 농업, 어업, 여기에 대한 취업자들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수출입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데이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수출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주요 품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출량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유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유가가 상승된 부분이 화학 제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 부분 같은 경우에도 또 이게 영향이 가요. 그래서 수입이 아무래도 중간재라던가 아니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수입이 확대가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소비재를 많이 썼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라던가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일어났고, 이 증가세 그리고 수출 부분 이런 것들을 딱 봤더니 무역 수지가 4억 달러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격차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격차가 확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유가 뭐 우리가 부진했다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원자재 값이 너무나도 크게 올랐다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했다라는 것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너무 위기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산업별 수출 동향을 보면은 지금 4월 부분이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다 두 자릿수고 작년도 대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YOY 기준으로 퍼센트를 나타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높다라고 생각은 해요. 작년에 너무나도 힘들었고 4월에 수치가 너무나도 안 좋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저효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너무나도 좋아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고 가는 것도 있지만 못했던 거를 이만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효과는 누리지만 그 이후로는 기저효과에 대한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이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이 월등히 높았던 부분이 자동차 부품 부분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99.9% 상승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제품,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 제품이라던가 뭐 석유 화학 부분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게 된 모습을 보였고 무선 통신기기 부분도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79.8%?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입 동향을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 차질이 분명히 있죠.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쇼티지 문제 때문에 생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 조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지금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UV라던가 여기 지금 자동차로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은 SUV라던가 친환경차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SUV와 친환경차가 3월, 4월 그리고 2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6개월,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일어나고 있다. 석유 제품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석유 화학도 경기를 회복하고 있고, 무선통신기기 같은 경우에도 핵심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중저가 제품에서 확대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보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연속 증가세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노트북이라던가 비대면 경제에 따른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면서 10개월 연속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냥 나열을 했어요. 9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자동차 올라갔어. 선박류라던가 컴퓨터 요 두 개를 빼고는 올라간 부분이 이번에 4월 부분에서 올라간 부분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야, 이렇게까지도 올라가나? 그만큼 작년이 너무 어려웠구나.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겠구나. 지금 수출입 증감률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작년 9월부터 봤었을 때는. 그런데 무역 수지 아예 내려 꽂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장사를 못해서인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뭐 원자재라던가 아니면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그만큼 또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들이 뭐 원자재 값 상승이라던가 기계 새로운 장비를 구매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지출이 또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또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무역 수지가 지금 내리 꽂고 있구나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품목들이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한다, 4대 핵심 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그 다음에 히토류, 이게 전략적인 물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왜 하느냐, 핵심 품목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그리고 공급망을 회복을 해서 미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내수 소비에 대해서는 강하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조업 국가들의 힘이 더 강해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든의 목적이 내수 소비도 가져가면서 제조업 부분도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얘네들이 뭘 지향을 하느냐 봤더니 일단 중국 고리파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중국이 앞서가는 거 못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따른 선전포고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뭐 전화를 했니 마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 이거를 하기 위한 부분은 중국 배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에 의하면은 전략적인 물자에 히토류도 들어가 있어요. 뭐 히토류?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히토류 관련주가 없다고는 하니까 저도 진짜 제가 멍청하고 바보같이 그래? 히토류? 히토류 주니까 유니온이겠구나. 유니온 머티리얼 주겠구나. 제조 기반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향점이 앞으로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를 하겠다, 기술 리더십을 확보를 한다, 이런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배제한 첨단 기술별 국가 간 기술 동맹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반도체, AI, 뭐 5G,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차 등 본인들이 기술 표준을 만들고 국제 규정, 수립, 그 다음에 생산, 공급망 관리,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배제한 D10, 이걸 이제 D10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구상이 가시화가 되었다. 만찬을 통해서 가시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뭐 경제를 많이 살릴 거예요. 뭐 내수도 살리고 뭐 수출도 살리고 제주도 살리고 다 살릴 거예요 라고 하지만 속내는 중국 왕따시키기죠. 당연히 이거를 통해서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느냐, 중국 수출 의존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았을 때는 사회적인 부분 때문에도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동북공정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타격을 받는 부분이,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게 타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엔터 사업 부분도 지금 은근히 타격을 받고 있죠. 물론 전 세계인들이 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타격이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뭐 엔화를 벌어 들여왔다 요런 얘기는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진출을 해서 뭐 얼마를 벌었다 요런 얘기들을 많이 못 봤어요. 뭐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드래곤이 중국에 가가지고 생수 광고를 찍었다라던가 아니면 뭘 했다라던가 콘서트를 열었다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는 그런 거 많이 못 보셨잖아요. 그죠? 게다가 오히려 음반이라던가 이런 저작권 부분을 베껴가지고 오히려 더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본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족쇄를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 시장을 또 다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배터리 기업 등과의 뭐 협업 강화 시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따른 반사 이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소기업 영내 참여 촉진 조항이 신설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항 중에서 우리 삼성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같이 조항에 엮이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북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따른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요,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뭐 비용이라던가 시간이 구축이 되고 그동안에 돈을 못 벌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수출 활동이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미국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반도체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쟁 구도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조금 더 강화된다. 경쟁력이 심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이 또 일어나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위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중기 부분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과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부분 때문에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 왕따를 한다, D10을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 왕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 있네? 이거 괘씸한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제재를 가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야 너네 그러면은 우리 거 하지 마, 요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그렇지만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가 중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이 많이 돼요. 뭐 소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이제 너네 괘씸하네? 하지 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시장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소재 쪽을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소재적인 부분이 뭐 미국 쪽이라던가 국내 쪽이면은 크게 상관이 없겠는데, 중국 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시장적인 환경도 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건 제 생각, 제 피셜이에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크게 보면은요, 뭐 삼성전자, TSMC, 인텔, 이녹스, 반도체예요. 삼성은 반도체예요.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생산 설비 증설에 1160억 달러 투입을 계획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또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산 설비 증설?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삼성은 이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깎이는 부분이겠지만 그 영업이익이 어느 회사로 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회사들이 이게 이제 조항이 엮여가지고 북미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유진테크라고 할게요. 유진테크 이렇게 장비 들여와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우리도 저거 하고 싶어. 실질적으로 유진테크가 북미 쪽에도 QA를 했었습니다. QA 저번에도 했었는데 다른 회사 하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게 통로가 돼가지고 진출을 하게 돼. 그럼 여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주 절대 팔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거는 제가 막 뭐 수평 이동을 한다라던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10년이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추이를 더 보면서 들고 갈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꼭 이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산업동향 5월 2월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